거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남두용입니다. 거제시 선거구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전 거제시장 그리고 개혁신당 후보까지 가세해 3파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인구 23만 4천여 명, 이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는 이 거제시를 대표할 국회의원은 누가 적임자일지 오늘 후보자 토론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7번의 개혁신당 김범준 후보는 두 후보의 토론 방송에 이어서 연설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두 후보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엄수를 좀 해주시고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할 후보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변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일준입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거제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이유, 출마의 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시작하시죠.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없는 게 더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총체적 국정 난맥의 결과고 불통, 아집, 오만의 윤석열 정권 국정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료계와 극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무엇을 위한 싸움이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 저 변광용이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거제의 미래,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산업제도약을 통해 거제 경제를 살리고 시장 재직 때 확정된 KTX 고속도로, 가덕신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준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 거제의 토대를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조선업, 관광산업, 4차 산업 등을 포함한 신산업 유치로 사람들이 떠나는 거제가 아니라 몰려드는 거제를 저 변광용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속성장 거제의 비전과 미래를 저 변광용이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제한 강화로 적정 수준 외국 노동자를 유지하고 내국인 채용 확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내국인 채용 확대는 인구 유출 감소, 유입 증가 효과와 지역 상권 활성화, 아파트값 상승 등을 가져오며 지역 경제를 되살릴 것입니다. 지속성장 거제의 길, 오직 민생, 오직 거제 발전, 시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민생 파탄, 경제 무능,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고 죽어가는 거제 경제, 저 변광용이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의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키운 참일꾼 국민의힘 기호 2번 서일준 인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삼거사국, 3일은 거제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4일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의 1시간은 24만 거제 시민의 1시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일했습니다. 일은 서일준이가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일은 시민 여러분께서 잘하십니다. 4년 전 저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일꾼으로 명령을 해주신 것, 그리고 저와 함께 모든 일을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해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거가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승용차 통행료 휴일 인하, 거제 통영강 고속도로 여타 추진, 한아시안 국가정원 추진 등 여러분과 함께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덕입니다. 여러분이 해내셨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께서 또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거제의 미래를 선택해 주시는 일입니다. 과연 누가 거제의 미래를 위해 성실히 일할 사람인지, 진짜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는 일입니다. 늘 내 곁에 있을 만한 참 일꾼이 누구인지 잘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비한 거제시 관광과 산업 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 1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가덕도 신공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경남 지자체 소속으로 이 부산 중심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서는 소외돼 있는 게 현실인데요. 자, 그래서 이 공항 복합도시 건설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통해 거제 발전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으로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비한 거제시의 관광과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공약이나 또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사실 거제 공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KTX가 완공이 되고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이 되면 우리 거제는 공항, 철도, 고속도로가 있는 교통 중심 도시 거제가 됩니다. 그동안 교통이 불편해서 우리 거제를 찾지 못했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제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거제를 공항 배후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거제 전역이 배후도시로서의 엄청난 잠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거제를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도나 인천 송도와 같이 확 바꾸겠습니다. 올해 그 일환으로 총 사업비 1조 4천억, 52만 평 규모의 대한민국 1호 기업 혁신 파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기업 혁신 파크에는 국제적 해양 관광단지와 정주시설, 산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과 개발 부담금 감면, 보조금 지원 확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기획발전 특구를 반드시 우리 거제에 유치하여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우리 거제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거제는 4차 산업, 물류, 휴양, 관광 등 새로운 산업과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 산업도시 거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후보님은 2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그냥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에 대비한 거제시 관광과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좀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말씀 주시죠. 시민 여러분, 이 가덕 신공항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제를 통해서 확정됐다는 거 아시죠? KTX 남부내륙철도도 예타 면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확정이 됐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만은 백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어렵게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거제로 봐서는 기회입니다. 저 변광윤 거제시장 재직할 때에 어쨌든 예타 면제를 통해서 또는 특배법을 통해서 가덕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었고 개발 예정 지역을 20km로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예타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공항,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가덕 신공항이 조기 건설돼서 우리 거제의 큰 기회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는 조선 일변도 산업으로 일극화 구조입니다. 조선업이 어려워졌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가덕신공항 개통을 계기로 해서 조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조선 산업이 어려워졌을 때 새로운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가덕신공항 개항은 그런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덕신공항 개항을 대비해서 인근 주변에 복합 신도시를 조성해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관광, 휴양, 체험 이런 것들을 복합하는 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거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가덕신공항 개통의 효과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준비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뱅강용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공통 질문까지 답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그 공약 검증을 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는데요. 시간은 역시 2분씩 드릴 겁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죠. 저 변광용의 이번 총선 1호 공약은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건설업과 조선산업은 산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법을 통해서 건설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법적 규제를 하고 제어를 하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으로 큰 조선산업에 대한 기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변광용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최우선으로 그간에 많이 논의되었던 특별법이 아니라 조선산업을 기본부터 방향까지를 확실하게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조선업 제도약을 확실하게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의 주요 내용은 적정임금 보장, 주거 등 복지 증진, 소득세, 재산세 감면 등 실질 임금 향상, 내국인 채용 확대, 권익 향상과 차별 금지, 아주, 장승포, 옥포, 장평, 고현 등 배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 원하청 구조 개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조선산업 제도약 확실히 이루어내고 거제 경제 확실히 살려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지난 정부 때 확정되었던 가덕신공항, KTX 남부 내륙철도, 한아시안 국가정원, 그리고 지난 정부와 그리고 제가 시장 재직 때 어렵게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시켜냈던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이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조기 착공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이 능력 있는, 역량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저 변광용 시장 시절 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조기 착공 이루어내고 조기 준공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가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 계기로 반드시 삼아 나가겠다. 시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서일준이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로서 4차 산업, 물류, 휴양, 관광 등이 접목된 새로운 산업도시 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속도로, KTX, 공항 등이 접목된 교통중심도시 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 1위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LNG 화물창 국산화 등 핵심 기술과 극한 공정, 신기술 연구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여 외국인 채용 비율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도심 속 공원을 확충하고 권역별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아이와 여성, 청년, 장애인, 어르신이 골고루 행복한 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체전을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 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우리 거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촌음을 아껴가며 실천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미래 4년은 우리 거제가 새로운 번영을 위해 제대로 뛰어야 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거제, 함께하는 미래, 저 서일준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 후보님 또 2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그냥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각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토대로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당 10분씩 주도권을 잡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단 이 주도권자의 발언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열띤 토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공약 검증을 주제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10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엔 후보님 조금 전에 조선산업기본법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소득세하고 재산세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거 혹시 검토를 해보신 겁니까? 네,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저기 산자부에서 네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 산자부 의견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직접적인 다음에 예, 이거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네네. 고속도로 처음으로 확정을 했다는데 그 벤 후보님 확정한 게 몇 차 고속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확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예. 고속도로 기본 계획에 반영을 시켰다. 그러니까. 예, 이게 그게 지금 그게 서우님께서 몇 차입니까? 예? 몇 차 고속도로? 5차죠, 5차. 아, 오차 잘 기본 모르- 계획.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잘 모르시는 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이고요. 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중점 추진 고속도로가 있고 일반 추진 고속도로가 있는데 우리 거제 통영 고속도로는 어느 고속도로인지 아세요? 말씀 계속 하시죠. 예. 아니 저기 후보님이 저기 반영하셨다니까. 제가 시장할 때에 이 통영에서 아니 끊어진 제가 거제- 묻는 건 예, 딱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통영에서 이게 끊어진 중점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예. 우리 거제 통영은 일반입니까 중점입니까? 제가 중점 사업으로 반영시키는 했습니까? 노력을 했었죠. 예. 했었죠. 근데 예. 중점으로는 안 됐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은 언제 만드는지 아세요? 어쨌든 그 연도가 중요한 건 모르시구나.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저한테도 제가 말씀을 좀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짧게 예. 묻잖아요. 예. 말씀하시죠. 2017년도에 예, 예. 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우리 거제 통영 고속도로 저 건설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계획에 있었는지는 선은 꺼져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계획이 선은 꺼져 있었느냐. 있는데 자, 그 계획은 고속도로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정치하시는 아니, 분들 아니. 서울준 계획이- 후보님이 부시장 계실 때도 이 문제 제기 안 하셨잖아요. 2017년도에 예.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그게 2017년부터 2021년 연말까지 됐고 2022년 1월 달에 벤 후보님이 시장 때 1월 달에 고속도로 건설 2차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요. 중점 추진 고속도로에 강진 완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거제 통영 빠져 있는 겁니다. 모든 교통량이라든지 도시 규모로 보면 강진 완도보다 우리 거제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빠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벤 후보님 공보물에 아주동 진출입 IC 램프 신설 추진되어 있는데 네. IC가 혹시 뭔지 아시죠? 예, 아시죠? 뭡니까? 알죠? 예. 인터체인지죠? 인터체인지죠. 인터체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IC 아주동에서 상문 터널 나와서 좀 빠지는 거는 IC 개념보다는 이제 진출입 아니 하는 거죠. 공보물에 예. IC 진출입 IC 램프 신설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IC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해놨기에 램프 개념으로 보면 되죠. IC를 램프 아니 IC 오탑입니까? 은어는 그게 아니지만은 그걸 오탑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주동 그래서- 국민들의 자, 교통 그리고 체증을 해소해 주느냐 알겠습니다. 못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IC는 거죠. 예. 고속도로하고 일반 도로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 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램프까지 제가 램프는 참 아무리 몰랍니다. 예. 램프가 무슨 뜻인지도 제가 묻고 싶은데 그 모르는 자, 사람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예. 이 진출입 램프 맞습니까? 진출입하는 빠져나가는 도로죠. 빠져나가는 도로. 진출입이라고 진입은 이제 어려운 것들이고요. 아 그죠? 그러니까 예, 이 빠져나가는 공보물에는 네, 네. 진출입이라고 해놨어요. 예. 잘못된 거죠? 뭐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예, 잘못된 거죠. 예. 그다음에
상문동 교통정체 해소 입체교차로 네네. 우리 후보님께서 추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 했습니까? 시장 때 용적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했다고요? 고성을 했죠. 뭐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계룡산 터널이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 국지도 58호선이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그 시장 때 뭘 하셨다고요? 그 부분들 구상들을 했었죠. 구상? 예, 구상을 구상 했었죠. 현재 추진한 겁니까? 구상이 추진하는 거죠. 자, 지금 달나라 간다고 생각하면 달나라 한 겁니까? 자, 우리 윤석열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자,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구상 차원이 추진한 거다 이렇게 예. 표현한 거네요. 알았습니다. 제가 지시도 한 자,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예. 지금 램프 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혹시 예산 얼마 들어가 아십니까? 뭐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그렇죠. 제가 뭐 예. 그게 이미 예. 작년부터 발표됐는데 예, 관심이 없으시네. 50억짜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 창원 거제 통영 국도 5선 노선 연장한다라고 했는데 확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노선 어디서 어디로 연장한 거 아세요? 알죠? 어디서요? 한산도까지 연장되는 거죠. 어디서요? 아니 창원 구암에서 거제로 내려와서 한산도까지 연철을 통해서 그렇게 연장이 됐습니까? 예,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예. 원래 국도 5선은요 예, 예. 연초 상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연장은 연초에서 그 연장은 터널도 그래서 연장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산도까지 됐습니까? 왜 그렇죠? 통영 거쳐서 이렇게 도남동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시느냐 하면 벤 후보님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이분들 혹시 아세요? 글쎄. 이분들이 예, 예. 2019년 9월 18일 날에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 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한산발전 포럼 분들인데 네, 네. 거제시장 면담 요청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그렇죠? 예, 안 나죠? 예, 예, 예. 아무튼 이분들이 이 국도 5선 연장해달라고 거제시청 찾아왔는데 그때 후보님께서는 시장 제지실에 면담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네, 네. 거제시에서 혹시 건의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노력들을 많이 했었죠. 건의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뭐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연장을 그리고 저희들은 이 통영까지 연장되는 이런 자, 것도 중요하지만은 노력을 연초까지 자, 그 기존 노선들을 빨리 후보님, 구축하는 게 중요했었죠. 예. 노선 연장을 확정을 하면 노선은 일단 신청부터 해야 되는 당연하죠. 겁니다. 예, 공문 당연히. 보냈습니까? 예? 공문 보냈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아까도 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보냈습니다. 연장도 자, 중요하지만은 됐습니다. 예, 공문도 안 보내시고 그냥 노선이 어디서 어디로 연장되는 줄 모르고 지금 습관을 아니 그 있는데. 모른다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했다고 하는데 무료화 지금 프랭카드 많이 붙여놨던데 예. 무료화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실제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하고 있을 때에 무료화가 되는데 아니 무료화가?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일산대교 아니 경기도- 답변 할 잠깐만. 시간 좀 그러면 주십시오. 예, 예. 무료화 물어보는데 저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한 거 혹시 아십니까? 영종대교는 무료하죠. 아니 일산대교 전국적으로 추진한 몇 개가 일산대교 있겠죠. 예, 경기도 일산대교는 예. 예. 우리 벤 후보님 당 대표시이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경기지사 마지막 결재라고 하면서 일산대교를 공익 처분을 해가지고 무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법원에서 중지시켜 버렸어요. 왜? 이 무료화는 민자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이 무료화는 그래서 제가 영종대교도 무료 아닙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무료 아니 거죠. 그 돈은 누가 대신 내줍니다. 아니 어떻게 무료잖아요. 아니, 주민들은 그거는 무료잖아요. 그제 저기 인천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8대1로 부담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아니. 무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 내용을 전혀 설조도에서 모르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50%를 인하를 한다. 또 무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집권 여당이고 180석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님도 그때 집권 여당 시장이라고 힘 있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외쳤는데요. 힘이 있었죠. 그래서 힘이 뭘 있었죠. 했습니까? 한 게 많죠. 제가 아니, 나한테 아니, 썼는데 뭐, 저 그가들의 그럼 통행료에 아까 우리 대해서. 사회자님께서 30초 정도는 답변 시간을 아니, 드리라고 뭘 했습니까? 말씀하시던데 저도 1분 안 하잖아요. 아니, 저도 지금 1분을 안 묻잖아요. 뭐 10초조차도 아니, 답변할 시간 안 주시니까 저도 1분을 안 물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 제가 이거 최대 그래도 1분을 물으면 수호님 30초 답변할 다 시간 좀 주십시오. 자, 기왕이면 그래서-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예. 답변할 시간 좀 주셔야죠. 뭐 말씀하기 뭐 그러니까요. 얘기하려면 딱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거가대교 통행 인하 공약은 제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장목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익들을 그 통행 인하 자금으로 재정 지원 자금으로 넣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의 30% 수준까지 우선 지금 뭐 주일 휴일 20% 출퇴근 20%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까지는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데 계획들을 추진을 했고 발표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김경수 지사께서 이제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통행 인하 공약하셨잖아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안 지키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용역 중에 있잖아요. 아, 용역 중에 지금 용역을 맨날 하고 계십니까? 아니, 용역 금년에 예산 확보돼 가지고 용역하고 있고요. 언제 그럼 확실히 합니까? 하고 있죠. 하실 겁니까? 아, 그럼요. 이거 완전 안 지키시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니 용역 말고 용역 결과를 봐야죠. 인하를 하실 거냐? 해야죠. 용역 결과를 보고. 용역한 지는 오래됐죠. 이번에 언제 한게 했습니까, 아니고. 용역? 용역한 거는 한 금년 1월 1일 지난번에 그 도지사부터 했고 김경 지사 있을 때도 용역은 했죠. 인하 용역은. 네, 서일준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10분 지나갔고요. 자, 공약 검증 주도권 토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주도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서후보님 연일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언론에서는 혹시 우리 서 후보님을 윤핵관이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저기 벤 후보님 공보물에 네. 저하고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대요. 그거 토상권 침해 아닙니까? 됐습니다. 예, 여름 알겠습니다. 휴가 때. 아니 그 답을 주세요. 자, 여름 아니, 휴가 때.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역대 대통령 치고 우리 아니 원칙을 좀 그제에 시켜주세요, 서부님. 아니 아니 답변 한번 30초. 그냥 물어봤잖아요. 그 맞냐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답변하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그제 출신도 두 분 계시는데 고현시장에 오보신 대통령 됐습니다. 계십니까? 예, 좀 끊어주십시오. 그 사진이죠? 제 주도권이니까 예. 윤핵관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미담도 넘쳐나는 인간적인 후보 출마 선언에서 느낀 윤석열 대한민국 이끌어 가야 될 분 이렇게 해서 한이 넣은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 멘트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도 굉장히 저기 아니 답변 주십시오. 제가 답변 예, 드리죠. 이렇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그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제가 기억한 10마리 이상 키웁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 제가 볼 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인간적이죠. 지금도 여기 멘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냐고. 이건 굉장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죄송한데 지금 현재 공약 검증 예, 공약할 겁니다. 토론입니다. 예, 그냥 공약할 겁니다. 다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예,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런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고요. 혹시 이종섭 호주 대사 같은 경우는 이 최상병 그 순직 사건의 외압 이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인데 호주 대사를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출국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국민의 생명과 이 안전 이런 것들 담보로 지금 어렵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저는 참 궁금하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게 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약이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약할 겁니다. 공약 점검하고 있는 건데. 공약할 겁니다. 아니 저 공약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 답변 못 하시겠다. 지금 공약 검증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제가 우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우리 수업님께서도 공약하셨죠. KTX 조기 착공하겠다. 사국 산단 조기 착공하겠다. 그가 되게 통행 연령에 이런 공약을 하셨거든요. 이 앞으로의 공약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공약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 사업 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확정했단 말이죠. 이거 사업 타당성 비용 편익 따지면요, 이 KTX 그제 들어오질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KTX 연결시켜 놨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업 적정성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KTX 같은 경우는 40년, 50년 넘어가는 우리 주민들이 수건인데 어쨌든 사업비 비용 편익이
안 나오더라도 사업성이 없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건설하자라고 했던 결정인데 사업비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지연 과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우리 거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해 보고 싶고 우리 서일준 후보께서도 KTX 조기 착공을 하셨는데 결국 이건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답변 주셔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거죠. 1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30초 주셔야죠. 여기 어땠습니까? 아니 30초 좀 30초 그렇고 답변 주셔야죠. 30초 좀 답변 그렇고, 드릴게. 예, 답변 드릴게. 짧게 좀 해주시죠. 30초 드릴게요. 짧게 좀 해주시죠. 30초 해드릴게요. 서후보께서는 3초 절대 안 줬습니다. 10초밖에 안 줬습니다. 아니 저는 1분 이야기 안 했죠. 1분 이야기 안 하고. 짧게 했어. 예. 자, 4조 9천억짜리인데 이걸 기본 설계를 해보니까 6조 8천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조 9천억이 정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배 후보님은 내용을 전혀 몰라요. 아이고, 알죠. 그렇게 상대 후배를 그렇게 평하면 아니, 되죠. 됐습니다. 제가 답변 중입니다. 아니, 후보님 1조 됐습니다. 9천억이 늘었는데 그거 이거는 알죠. 그럼 서울은 알고 아니 계실까요? 원희룡 장관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사업 전체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늘어난 1조 9천억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하는 건데 자, 됐습니다. 4조 9천억은 이미 돼 있는 예, 거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1조 9천억 예, 들어간 게 이게 맞느냐 이걸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 30초 아니 30초 지났습니다. 안 지났어요. 주도권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유 참 우리 서울은 오늘 아니, 너무 오늘 답변 애쓰신 시간 것 안 같네. 주시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세수가 60조 펑 끝났잖아요. 부자 감세 막 하시면서 세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수 부족을 객도 보니까 대형 인프라 사업들에 투입될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그제 KTX가 윤석열 정부에서 희생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제기를 하고 있고 전혀 가짜 뉴스고요. 예, 일단 그거는 뭐 가짜 뉴스고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질문 드립니다. 그거는 원희룡 장관이 아니, 말만 하면 국회에서 뭐합니까? 가짜 뉴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 서후보님 좀 너무 오늘 편을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자, 저기 제가 사실대로 그럼 우리 말씀하셔야죠. 서후보님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연된 것도 좀 그만하시죠. 아니, 후보님 지연된 아니, 제가 것도 주도권이라니까. 그거는 민원 때문에 지연된 거지. 우리 시민들 보고 윤석열 계십니다, 정부에서 서후보님. 지연된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짜 뉴스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서후보님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원칙 안 지키시는 거. 저는 뭐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이 공약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서후보님께서 이 공약하신 내용들입니다. 제가 왜 이 지난 공약들을 검증하느냐, 이 지난 공약들을 어떻게 잘 이행하느냐 이 부분들은 앞으로 한 공약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앞으로 잘 지킬 것이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후보님의 지난 공약을 한번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서후보께서 조선산업지원특별법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4년 지나가 버렸거든요. 거제 경제자유구역청 하겠다 했는데 이거 지나가 버린 겁니다. 사국가산단 이거 폐기된 거죠.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KTX 개통 이게 이제 3년이 지연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 또 3년 내에 될지 사업이 또 제대로 될지 상당히 불투명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서후보의 공약을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큰 공약들을 해놓고도 제가 알기로 혹시 이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을 위한 뭐 상임위의 발언이라든지 물론 발언 좀 하셨겠죠. 공청회라든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적이 혹시 있나요? 지금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이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 산자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전 정부 탓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그 됐습니다. 절대 다수석이 아니, 저는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서후보께서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수많은 의원들 설득했죠. 수많은 의원들 설득. 그런데 공청회 같은 거 하신 적 있나요? 수많은 의견 많이 물었죠. 아니, 그 공청회를 하신 적 있나요? 막 의견 많이 물었죠. 아니, 공청회를 하신 적 있나요? 아니, 의견을 많이 물었죠. 주변 분들한테. 네. 원래 우리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그런 과정 거치게 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많이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리저리 뭐 술 먹으면서도 의견 들을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도 의견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공식적인 공청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리고 그런데 어떤 뭐 후원금 이런 정책 개발비를 썼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노력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실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 서 후보님 그 자, 공보물을 답변 좀 주셔야죠. 아닙니다. 거제경제자유구역청구 지금 용역 중입니다. 아니 제가 용역 중이고요.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다. 저기 가득 왜 이러세요, 서 후보님? 좀 원칙을 아니 지켜주세요. 말씀하시면 답변기를 주셔야죠. 아니 제가 묻지를 않았잖아요.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시민들이 그건 판단하실 가짜 겁니다. 뉴스입니다. 시민들이 판단하실 가짜 겁니다. 뉴스죠. 제가 우리 서 후보님 사고 홍보물 국가산단 누가 추진 안 했습니까? 홍보물 공약을 보니까 저 추진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자꾸. 시장할 때 전혀 안 했잖아요. 자꾸 왜 그러시면 제 아니 주도권입니다. 시장할 때 안 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시장할 때 사고 국가산단 서부님 했습니까? 이 상식이 우리 시민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사고 국가산단은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그때 서부님의 시장 때 전혀 안 하시놓고 상식을 저한테 그걸 의심스러워합니다. 떠는 게 어떡합니까? 우리 서부님께서 이 공약한 그 공보물을 보니까 이 한 300 제가 한번 세봤어요. 공약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한 31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마을에 CCTV 설치하는 거, 보도 설치하는 까지 공약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사소한 것들, 지역의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뭐 해결하는 거 좋죠. 우리 주민들 입장에 있어서. 또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좀 묵직한 성과, 역량, 그다음에 활동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공약들이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 거제의 근간을 그리는 큰 사업들인데 과연 이런 공약을 지켜질 수 있을까? 좀 예, 변광용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유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요.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1분 정도 안에 질문을 해주시고 30초 정도의 답변을 보장해 주시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후보님들께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MBC 경남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의 주제는요. 조선소 외국인 고용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립니다. 거제에 있는 양대 조선소들이 올해도 여전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이 많으면 인건비 지출이 줄어 경영상은 유리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회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자,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기능 인력의 적정한 배분으로 조선소의 적절한 인건비 지출과 또 거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역시 2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저기서 보기 쉽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증가 현황을 제가 이 표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표의 이 핵심은 짧은 시간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면은 인력이 부족한 현실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이 외국인 노동자들로만 계속 조선 현장이 늘어났을 때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이런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지금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MBC 방송 토론 이 주제로까지 선정되는 것도 아마 제가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 커트제를 제기를 하면서 아마 이런 주제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국인 커트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뭐 20%, 30%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 커트제가 확대될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조선은 숙련 노동자들의 장기 근속 근무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기술이 전수되고 그래야 조선이 지속 성장 가능하고 우리 거제의 성장 동력 사람으로서 계속 기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지역에 큰 제조업이 하나 있으면은 이 제조업이 지역 경제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한 2년 사이에 한 6천 명 정도 외국인이 늘어났는데 지역 경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경제에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커트제를 외국인 커트제를 확대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늘리는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국인 이 노동자 확대, 커트 확대해서는 안 된다. 내국인 채용을 확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야 조선 산업도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국인이 늘어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커트제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들을 막고 내국인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고 조선업을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조선소 외국인 고용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묻는 공통 질문입니다. 자,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말씀 주시죠. 지금 우리 거제 소상공인들께서 조선 경기는 좋은 것 같은데 장사가 참 안 된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봤자 돈을 안 쓴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외국인들 때문에 치안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확대해서 치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조선소 일을 메리트가 없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2018년에 무려 16%, 2019년에 10%나 올렸습니다. 조선소는 일의 특성상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등 날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공정들이 많습니다. 햇볕이 짱짱 나야 돈이 되는데 주 52시간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불경기와 함께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 매각 때문에 저가 수조의 악순환이 가중되었습니다. 대우조선 미래가 없다, 돈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빠져나갔습니까? 떠나갔던 조선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내국인 채용을 확대하려면 임금을 올려야 됩니다. LNG 화물청의 경우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양대 조선에서 연간 약 6천억 정도의 특허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임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핵심 기술, 신기술, 극한공정 자동화를 통해 임금 인상 재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치한 미래조선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거제공고 졸업생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임금 피크제와 촉탁제를 개선하고 퇴직 연장과 재취업을 추진하는 등 내국인 채용을 늘려서 외국인 비율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도 후보자 간의 자유 토론 시간을 이제 드리는 시간인데요. 한 후보당 10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자질 검증입니다. 단 주도권자의 발언이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30초는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유권자 여러분이 두 분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규칙을 잘 지키는 토론 기술도 능력이라고 또 판단하실 겁니다. 자, 자질 검증으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10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현 후보께서 자꾸 가짜뉴스를 말씀하시는데요. 가짜뉴스라. 사고 국가 산단이 안 된 이유가 사고 국가 산단은 기업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때 최종 결심이 안 돼서 그게 5년간 질질 끈 겁니다. 벤 시장님 재직 시절에, 벤 후보님 재직 시절에 전혀 추진을 안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저희가 바로 국토부하고 거제시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7월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5년이 만료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추진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환경영향평가만 실효가 되지 그 나머지 과정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출마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KTX 우리 거제역이 생기면 그 인근에 거제 역세권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모여서 했지만 이제는 LH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답변 시간을 좀 아닙니다. 아니 저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KTX 3년이 지연됐다 하는데 사실은 2019년도 하면서 2027년 연말까지 한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1년 6개월이나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6개월 정도
이게 늘어난 1조 9천억에 대해서 이 늘어난 금액이 맞는지 1조 9천억이나 늘어났는데 늘어난 금액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지 사업 전체를 검증하는 게 아닌데 변 후보님은 지금 사업 전체를 무산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역에서 많이 해서 제가 국토부 장관께 확인을 하니까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좀 다음에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자, 후보님 출정식 때 저보고 이장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셨다던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는 제가 일부러 좀 서로 좀 앞으로도 띄워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는 앞으로도 3일은 거제에서 이장 같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4일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띄워주신다고 하시는 게 참 고마운데 그 연설문을 제가 한번 보니까 서일준 후보는 이장 같은 국회의원이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변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연설문 후보님 연설문 없습니다. 저는 연설문 잘 안 봅니다. 질문한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모습이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모습이 예, 답변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저게는 자, 이제 사진의 착오인데 저 사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 제가 질문했잖아요. 제가 답을 할게요. 제가 시민들 질문 보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후보님.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아니 방금 물었잖아요. 1분 넘게 지금 혼자 말씀하시고 아니 있는데 오늘 기회를 서울은 좀 주십시오. 그 토론 태도가 좀 너무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후보님. 사회자님 공장해 보셔야죠. 아니 질문을 제가 방금 했잖아요. 이게 국회의원다운 태도냐고 저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거 맞다 아닙니까? 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 이 그러니까 제가 사진이 답변을 언론을 보고 드릴게요.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릴게요. 이미 30초 넘었습니다. 우리 자, 시민 하나 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다 판단하실 겁니다. 예, 저는 뭐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예, 예. 후보자님 지지자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인데 후보자님 지지자들은 비례대표를 조국 혁신당에 찍어야 됩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 찍어야 됩니까?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를 찍어야죠. 저희들은 1.3입니다. 예. 제가 자, 답변할 시간 좀 주십시오 이제. 아니 제가 1분을 안 묻잖아요.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2019년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불공정 특혜 매각할 때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습니다. 2019년 반대했다고요? 네, 반대했습니다. 자, 허위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허위사실은 서부님께서 잘 아시죠? 대우조선 노조분들이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히라고 시장실 증거한 적이 있죠. 있죠. 자,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후에 뭐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아니, 그분들 지금 상당수 노조원들 실행받고 전과자 됐죠. 그 서일준 의원님 그때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있죠. 반대했다고. 허위사실 다 무혐의 된 겁니다. 무혐의 된 게 아니고 허위사실이 맞는데 무혐의 됐죠. 허위사실이라고 검찰에서 밝혔잖아요.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잖아요. 그분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죠. 변호사 제가 묻잖아요. 전과자 됐죠, 이분들. 그런데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 매각 반대했는데 이분들이 전과자가 되었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께서 지난 그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한 사실 분명히 좀 아니 답변 좀 주십시오. 아니 제가 물었잖아요. 방금 반대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조원들이 아니 시민 여러분 제가 이런 토론을 해야 됩니까? 노조원들이 지금 전과자 된 거 맞잖아요. 예, 시민 여러분 제가 이런 토론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한 번도 주지 않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자꾸 우리 원칙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서부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주시죠. 답변을 할 시간 안 주시는데 답변할 시간 좀 주십시오, 서부님. 2021년 1월 28일 후보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대우조선 해양 매각 반대 입장을 낸 걸로 보입니다. 2019년부터 2년 만에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죠?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거제 경제가 아주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후보님 본인도 기자회견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제는 지난해부터 조선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조선 협력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하도급 업체들의 도산과 부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당시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약 2년이 지나도록 찬성이나 묵비권 행사를 해오다가 정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솔직히 곧
다가올 선거를 대비한 퍼포먼스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면 이런 혹평이 안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오직 민생, 오직 거제 발전을 줄기차게 외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일준 후보께서 말씀을 이제 급하기는 급하신 모양입니다. 옛날 지나간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우리 허위사실 공표는 우리 서 후보님의 어떻게 보면 전매특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선거 때도 아니 그 노동자를 고발한 사실이 없는 변광용이를 고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우조 서울 앞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해가지고 경남도 경찰청에서 언론에 그렇게 났습니다. 고발 검토한다고 났습니다. 고발을 안 했습니다. 고발 검토한다. 허위사실 공표해서 검찰 송치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경남도경에서 기소를 의견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는 질문이 맞다. 아닙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맞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님 앞으로 맞는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중앙당 입장에 따라서 침묵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요? 질문 좀 들으셔야죠. 앞으로 중앙당에서 입장이 있을 때에 변호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중앙당 입장이 있었다고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중앙당 입장을 받은 적도 없고요. 어쨌든 저는 매각 관련해서 우리 오직 시민이고 오직 민생입니다. 매각 관련해서 그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 하나 나가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직도 이 한번 보세요. 아직도 문재인 정권 규탄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고요? 네. 제가 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합니까?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가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이분이 우리 여기 변호사님 계신 거 아닙니까? 재벌 특혜 매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하지만은 그걸 문재인 정권 그거는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제가 문재인 정부 규탄하는 데 있잖아요. 전혀 없는 거죠. 여기 문재인 정부 규탄하는 데 있잖아요. 서부께서는 윤핵관이냐 아니냐 질문에서 답변을 안 하시더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에 물어보시네. 여기서는 규탄하고 지금은 안 한다는 그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KDDX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KDDX 지난번에 발표하셨던데 기본 설계 누가 했습니까? 대우조선 해양에서 했죠. 개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개념 설계 대우조선 해양에서 했죠. 기본 설계 누가 했습니까? 계속 질문하세요. 지금 이런 거는 또 저한테 또 기회를 주시네. 자, 지금 모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 설계는 현대중공업이 했습니다. 모르잖아요. 기본 설계를 왜 현대중공업이 하신 거 아세요? 얘기해 주세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뭐. 모르죠? 네. 모르는데 얼마 전에 왜 기자회견을 합니까? 프랭카드를 붙입니까? 기밀이 유출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유죄 혐의로 자, HD 그러면 기밀이 어디서 유출됐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공정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페널티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페널티 주지 않았잖아요. 현대에 특혜 주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기밀 탈취하는 데 아니 이번에 말이죠. 겁니다. 이번에 입찰 자격을 준 거 말이죠. 그게 윤석열이 준 거 아니에요. 알았잖아요. 예,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자, 서일준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질 검증 시간이고요.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일준 후보께서 다급하신 모양입니다. 예, 정말 동문서답 하시네요. 평소에 여유 있은 분인데 오늘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계속 가짜 뉴스로 말씀하시는 그런 뭔가 겁니다.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근데 일단 아까 우리 서일준 후보께서 사국 산단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다 그게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우리 후보께서는 과연 그때 뭘 하셨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건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부분들이 보니까 다 전 정부 탓이에요. 뭐 KTX도 전 정부 탓, 뭐 사국 산단 안 된 것도 전 정부 탓, 뭐 KTX 그것도 뭐 전 시장 탓.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장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일준 후보께서 이장을 비하한다 이렇게 오버한 이렇게 논평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이장을 비하하는 거지? 저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장 비하라고 하던데 우리 이장님들 진짜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할 때 우리 이장님들 일 많이 하신다고 진짜 일본 처우 넘었습니다. 개선해 주려고 사회자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마 우리 이장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억지로 상대방을 좀 폐마시키고 비난하기 위한 그런 논평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분 20초 넘게 예, 제가 일단 계십니다. 이제 그 자질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주셔야죠. 아닙니다. 저는 아니, 그거는 1분 제가 이상 하셨으니까 그건 답변 주셔야죠. 잠깐만요. 1분 이상 하셨으니까 서부님, 답변 주셔야죠. 서부님 저한테 자, 답변 게 하나도 안 좋습니다. 아니, 1분 잠깐만요. 이상 시민 여러분, 하시면 이 피켓 30초 한번 주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이게 자질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일준 후보께서 후원금을 사용한 내용입니다. 총 지출액은 이 4억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입니다. 보면은 문자 발송에 1억 600만 원, 현수막에 5,500만 원, 정책개발비 0원입니다. 왜 제가 이 판례를 우리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공약 검증할 때에 조선산업특별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는데 혹시 뭐 공청회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개발을 위한 이 입법을 위한 이런 정책 활동을 하셨는지 거기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책개발비가 없는 거예요. 그난 우리 서부님 그 후원 내역서를 보면서 왜 정책개발비가 하나도 없지? 그러면은 전부 그냥 문자 발송하는데 현수막 하는데 다 이 후원금 다 사용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짧게 한번 서부님 이 부분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분 아니 짧게 1분 하세요. 30초 말씀하시니까 제가 1분 바로 원칙을 지어내지 마시고 아니 지금 서부님 그렇게 이렇게 지어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아니, 답변하세요. 예, 편하게 답변하세요. 정책 개발은 예. 아마 배 후보님 국회의원이 안 된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일반 예산에도 있습니다. 있고요. 충분히 저기 여론 같은 걸 조사를 해서 우리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어떤 항목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통행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개발비는 아니죠. 영어를 썼다. 안 써도 됐다. 아니죠. 그거는 안 다 쓰겠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설명해 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왜 정책개발비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잖아요.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이 안 해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국회 예산에 국회 예산에 있어요. 국회 예산에 정책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저기 그러니까 예산이 저는 후원금에서 왜 정책개발비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개발 안 아니 그 했다는 게 아니고 후원금 사용해서 왜 정책개발비가 빵원이냐? 예산이 있다니까 정책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니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원금은 이장 다양하게 쓸수 있는 같은 겁니다. 국회의원은 이장 비하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이장님에 대한 그 예우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장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다운 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거제의 대행 해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큰 해난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큰 해난인지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고 해야 됐었는데 우리 서부께서 지난 4년 과연 그런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고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 후원금은 이런 문자 발송하는데 뭐 우리 협력사 이 노동자들 한 10년 차 정도 되신 분들 연봉이 혹시 얼마나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서부님? 30년 차 용적금 연봉이 혹시 대충 지금 몇 분 동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질문하잖아요. 혼자서 계속 말씀하세요.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아니 혼자서 지금 계속 2분, 한 3분 4,500만 이야기하잖아요.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30년 차 용적금의 이 연봉이 넘는 이 5,500만 원을 이 현수막으로 사용했다. 이런 우리 시민들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아니 서부님 답변을 해주셔야 아니, 돼. 질문 혼자서 지금 아닙니다. 혼자서 계속 1분 하고 30초 답변 준다 했는데 우리 지금 사회자님도 서부님 안 조금 전 하잖아요. 서부님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하잖아요. 아니 제가 질문 안 했잖아요. 아니, 질문 아니잖아요. 질문을 자, 제가 질문 1분 이내에 드리겠습니다. 마치라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면 사회자님 제동 좀 하셔야죠. 사회자께서 우리 펜파지로 사회 보시면 됩니까? 우리 서부님 지금 저한테 질문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우리 6분 지나가면서. 서부님 서울에 집이 있죠. 서울에 강동구에 집이 있죠. 질문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집이 있죠. 제 질문 드린 거 아닙니까? 네. 집이 있죠. 우리 거제는 집이 있습니까? 집 있죠. 예, 그러면은 제가 판넬을 이 판넬 준비가 된 게 없구나. 그러면은 우리 거제는 전세죠. 전세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좀 그냥 월세입니다. 월세로 있다. 네. 서울에는 보증금. 서울 강동구에는 자가고. 네. 예. 우리 거제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좀 힘든 이제 상황인데 이 거제에 집이 없다. 거제는 그냥 월세만 있다. 일단 우리 심도 참고해 주시고. 몸과 서부님, 우리 어머님도 계십니다. 예, 거제에. 알겠습니다. 2005년 4월에 이 강동구에 아파트를 매입했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데 제가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 예, 가정으로 계실 때 저기 매입했었더라고요. 가장이 그런데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인 겁니다. 2021년 7월에 그러니까 한 16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16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서부의 주택에 포함된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2021년 1월 11일 우리 서부께서 당선된 이후죠. 국회 활동을 하고 계실 때죠. 서부께서 도시재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좀 완화하는 이런 관련된 내용의 입법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 기회 주셔야죠. 아니요, 제가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아니,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질문을 드릴게요. 1분만 해야지. 그다음에 2022년 10월에 서울시 국감장에서 이 빨리 재건축을 좀 추진해라 이렇게 오세훈 그때 당시 시장이었던가 하여튼 그 서울시장한테 우리 서울께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재건축 초과이익, 재건축을 하면 초과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이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데 감면율을 높인 그러니까 감면액을 더 많게 해주는 이런 개정안을 또 우리 서울께서 또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를 하십니다. 예, 면 후보님 질문을 좀 주시죠. 예. 이제 질문 드릴 겁니다. 예, 이 재건축 부담 안.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우님. 그때 당시에 얼마를 통해서 매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실제 이게 재건축이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감면율을 이 개정 법률에 따라서 감면율이 크게 높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정도의 수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우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서우의 집이 관련된 집에 재건축 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뭐 빨리 추진을 촉구하고 개정을 내고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셀프 입법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부동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사회자님, 이 부분 설명 좀 혼자서 부탁드릴게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데 질문 안 하시잖아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금방. 어떻게 생각하시냐? 5분 말씀하시고 질문하는데 이게 질문입니까? 5분, 네? 그게 5분 설명이죠. 자, 5분 됐습니까? 자, 예. 헛다리 설명 짚어도 주시죠. 완전히 헛다리 짚었네요. 예, 설명해 제가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제가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유일하게 장만한 부동산이 서울에 있는 집 한 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재건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아직 안 됐겠죠. 그때 예. 당시에 지금 40년 된 집입니다. 40년 된 집인데 지금도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자, 제가 서울님. 아까 아직 그게 서울님, 국회의원이 제 안 돼서 주도권입니다. 아니 제가 아, 시간이 30분 없는데. 답변 시간 주셔야죠. 아니, 5분을 혼자 아까 동안 뭐-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아까 서울님 하시는데 저한테 답변 시간 줬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안 왔잖아요. 아, 안 했잖아요. 서울님은 자, 그렇게 시간 제가 안 답변 주시잖아요. 드릴게요. 자, 자, 그래서 아까 뭐 예산 됐습니다. 이익이 그러면 수억 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자, 아니다. 지금도 아니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다. 자, 대표 발의 기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 발의가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내가 그럼 공동 발의 이름 올려준 거예요? 국감장에 가서 이야기한 거는요. 아니, 그럼 공동 발의 이름 올려주신 거예요? 국감장에 가서 이야기한 거는 네.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서울의 재건축을 워낙 묶어가지고 서울의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님, 재건축을 됐습니다. 활성화시키려는 알겠습니다. 거지. 충분하게. 저 집값은요. 예, 지금도 한 6, 7만 자질 검증 관련된 주도권 토론 예. 예, 많이 아쉬우실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것도 좀 있으시고요. 공정하게 보셔야죠. 예. 혼자서 질문 안 하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방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 안 했죠. 그건 안 했죠. 예, 저는 어쨌든 질문을 안 하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회자가 편파적으로 아니요, 저는 편파적으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예, 다 시간을 쟀고요. 두 분 다 좀 비슷하게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예, 주도권 토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두 분 토론 잘 봤습니다. 우리 거제 유권자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자,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분 안에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을 지키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먹고 사는 걱정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이게 정치고 이게 저 변광용의 정치의 기본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시민 여러분의 삶 과연 편안하고 안녕하십니까? 비리 의혹의 대통령 부인과 그들 세력에는 관대하고 최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 출국시키는 막가파에 경제는 무능, 민생은 파탄, 외교는 참사, 안보는 불안 정권으로 국민들이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또 이자 부담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들 죽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이건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지켜내지 못했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힘이 빠집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느냐, 이런 희망조차 가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무능과 독선, 오만과 아집, 국정 운영의 결과입니다. 나라가 이기고 거제 발전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미래 전망마저 불투명한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나라와 우리 거제와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돌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확실한 심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못하면 앞으로 남은 3년 지난 2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고통과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4월 5일 6일 사전투표일입니다. 10일 본투표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거제를 되살리는 거제의 보물 저 변광용과 시민들께서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가 잠시 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지난 4년이 거제 발전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 시기라면 앞으로의 4년은 거제의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지금 거제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30년 가덕 신공항이 완공되고 KTX를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되고 한 아시안 국가 정원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는 가덕 신공항 배후도시의 역할은 물론 기회발전 특구 유치, 기업 혁신 파크 조성 등을 통하여 4차 산업, 물류, 휴양, 관광 등 새로운 산업과 기존의 조선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미래 산업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탄력받은 거제 발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중단 없는 거제 발전을 위해 기호 2번 저 서일준을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정말 참 일꾼이 누구인지 시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진정한 일꾼, 참 일꾼 저 서일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두 후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MBC 경남과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가 거제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후보의 연설 방송이 이어집니다. 기호 7번 개혁신당 김범준 후보인데요. 연설 방송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친구 MBC 경남